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급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급수라는 것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 이후에 쭉 무한히 더하는 값. 그것을 우리가 급수라 그랬고, 그 값이 수렴하게 되면 그 값을 조사했었지. 자, 여기까지가 급수였다면 오늘 배울 거는 등비급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비수열의 급수다 이거야. 자, 그럼 등비수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가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을 A로 놓고 공비를 R이라고 놓는다면,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등비수열이었죠. 그럼 급수랑 등비수열을 한번 연결해 볼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급수 표현법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시그마, 일반항 AN이라고 놓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이 표현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K라고 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만 더한 다음에 뒤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자, 요런 표현법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 요 시그마 AK를 SN으로 바꿔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등비급수에서는 어떤 걸 많이 이용할 거냐면 바로 이 세 번째 거 기호를 많이 이용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SN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우선 등비수열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을 구한다고 했을 때 SN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R이 1이 아닐 때, 즉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식이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 개수승 -1 요게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이었을 거야. 그러면은 R이 1이면 어떻게 됐죠? 첫째 항이 A라면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그렇게 n번째 항까지 A가 되니까 총 n개가 되게 돼서 그 합은 AN이 됐었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돼요. 자, 우선 SN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알아봤어.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우리가 급수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잠깐 색깔을 바꿔서 우선 얘부터 해볼게요. 공비가 1일 때의 등비급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SN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이 AN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n이 1차식이니까 우리가 n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결국 공비가 1일 때에는 등비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를 알아냈어요. 발산한다. 자, 그럼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공비가 1이 아닐 때에는 바로 여기 R의 n승에 걸려있는 얘를 주목해야 돼. 자, SN에다 똑같이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 분수식에다 n을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SN인데 이 SN을 하나의 수열로 보고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한번 배웠었죠. 요 R의 n승이 수렴하게 될 조건은 R이 -1과 1 사이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R이 1일 때였을 거야. 근데 지금 현재 R이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제거시키고 바로 공비인 R이 -1과 1 사이라면 요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식은 요거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 R-1분의 A에 곱하기 -1 이렇게 남거든. 그럼 위아래에다 -1을 곱해보자. 그럼 1-R분의 A 이렇게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등비급수라는 것은 공비가 -1과 1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수렴하게 되고 그 수렴값이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R이 1일 때는 수렴했었지. 근데 등비급수에서는 R이 1이어도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가 바로 이 R이 1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1과 1 사이에서만 수렴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이 아니어도 여기 보시면은 이 첫째 항 A가 만약 0이어 버리면 모든 항이 0이 되니까 무한히 더해도 0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조건,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조사했던 등비급수는 바로 여기 밑에 줄에는 2번이에요. 바로 어떤 꼴이냐면 첫째 항 A와 공비 R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등비수열 한에서는 첫째 항이 0인 조건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조건 두 개를 써줘야 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R의 n승꼴 등비수열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R 나오죠? 다시 말해서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 되는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밑에 조건처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인 R이 0이거나 또는 공비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적게 되는데 어차피 이 0이라는 값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 조건을 따로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게.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R의 n승꼴로 돼 있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0이다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공비 조건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존재하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6번, 1번, 2번, 3번 한번 가볼게.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은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라서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이렇게 4의 n-1승분의 1 더하기 4의 n-1승분의 2의 n승 이렇게 분수 두 개로 쪼개줘야 돼. 왜냐하면 이 둘이 합쳐진 게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로 각각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시그마를 여기 위에 쪼개놓은 분수에다 각각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운데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분배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 각각이 등비급수가 되는 거야. 그럼 등비급수 공식은 첫째 항이 얼마인지를 알고 공비가 얼마인지만 알면 바로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었지?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n에다가 1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해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n에다 1을 대입하니까 4의 0승분의 1, 다시 말해서 1이 나오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4의 2 빼기 1승, 즉 4의 1승분의 1, 4분의 1이 나오죠. 뭐 이 3 대입하면은 4의 제곱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 첫 번째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요 등비급수 합공식을 쓰게 되면 1-R분의 첫째 항. 그럼 위아래에다가 4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4 곱하시면 4 빼기 1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자, 이제 첫 번째 요거 급수값 구했고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밑에가 4의 0승 1이 되고 위에는 2의 1승이 되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4의 1승이 되고 위에가 2의 2승이 되죠. 그러면은 2라는 값에서 몇으로 바뀌어서 1로 바뀌게 되겠지? 한 번만 더 해볼까?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의 2의 3승인 16분의 8, 2분의 1. 그럼 요 결과물들만 보니까 요 두 번째 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똑같이 요 1-R분의 A 공식에 의해서 1-공비 2분의 1분의 첫째 항 2 값을 집어넣고 위아래에다 2를 곱하니까 2 빼기 1분의 4가 되죠. 결국 4라는 결과물을 알게 될 거야.
그럼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구했던 3분의 4와 4를 더하니까 3분의 더하기 4는 3분의 4 더하기 4는 3분의 4 더하기 12. 그래서 답이 3분의 16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잠깐만.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얘도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비수열로 나눠줘야 되니까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2의 n승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은요, 둘 다 n승이 있기 때문에 밑끼리 곱해져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으로 묶일 수 있겠고, 하지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n승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냥 괄호 밖으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요렇게 분배가 가능하겠다. 자, 그럼 똑같이 시그마가 분배되니까 여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두 번째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에다 1 넣고 2 넣으면 돼요. 그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9분의 4, 그리고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7분의 8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런 꼴은 아까 얘는 좀 나눴을 때 복잡했으니까 1, 2, 3을 대입했지만 지금 요런 꼴은 어떻게 돼? R의 n승꼴인 등비수열이니까 둘 다 첫째 항도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럼 바로 1-R분의 A 등비급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빼기 두 번째 등비급수는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죠. 첫째 항도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 주니까 여기 나와 있네. 그럼 위아래에다 30 곱해가지고 정리해서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수 두 개로 쪼갤 수 있거나, 지금 여기도 분배 법칙을 해서 분수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 각각을 시그마 처리해서 등비급수를 이용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사인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 사인에 대해서 잠깐만 가볼게. 사인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이 2파이였고요. 그럼 가운데가 파이, 그 절반이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였지. 근데 지금 n에다 1부터 한번 무한대까지를 넣어볼 텐데, 자, 요런 수열, 바로 공비가 얼마인지 알기가 어려운 수열은 아까 선생님이 하는 방법 알려줬죠. n에다가 1, 2, 3, 4 정도를 대입해서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야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으면 앞에는 2분의 1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뒤에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데 2분의 파이는 여기죠? 그래프에서 바로 1을 찍을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첫째 항은 2분의 1이 됩니다. 얘가 1이니까. 자, n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사인 파이가 돼요. 2 대입하면. 근데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얘는 0이 되니까 항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3승, 그리고 사인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어디지? 바로 여기죠. 그럼 내려오면서 꺾이니까 마이너스 1에 가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거야.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곱해보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이 32분의 1처럼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1 마이너스 r분의 a 공식을 여기다 적용해 놨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그래서 요거 위아래 4 곱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등비급수를 구했더니 결과물을 알려주고 여기에 x 껴놓고 x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항과 공비만 파악하면 돼요. 첫째 항은 1 바로 보이지? 자, 공비는 곱하기 3분의 x가 돼 있으니까 r이 3분의 x 돼 있고요. 합이 10으로 수렴했다 했으니까
3분의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합이 존재한다는 사실, 수렴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x에 3을 전체에 3 곱하니까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어떤 실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로 안 알고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 공비 조건을 위에 써놓고 푸냐 쓰지 않고 푸냐에 따라 응용 문제 풀 때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꼭 쓰는 훈련을 해주자. 우리 뭐 로그 배울 때 진수 조건 위에 써놓고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등비수열이 수렴했다면 등비급수 공비 조건을 꼭 써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 항도 찾았고 공비도 이렇게 찾았으니까 공식 한번 써볼게. 1-r분의 3분의 x죠. 첫째 항 1이죠. 요걸 계산한 결과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위아래에다 3을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 3 빼기 x분의 3이 10이 되고요. 양변에 3-x 곱하자. 그럼 3은 30-10x 이렇게 되겠고, 자, 10x 1로 넘어오고요. 3 넘어가니까 27. 그래서 x는 10분의 27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첫째 항을 알려줬네. 2라고. 그럼 뭐만 몰라? 공비를 모르니까 r로 놓은 상태에서 그런 등비수열을 등비급수를 처리해놨어. 그럼 바로 공식 쓰자. 1 빼기 r은 모르니까 그냥 r로 놓고 첫째 항에 2 대입했더니 그게 4가 나왔대요. 여기. 그럼 양변에 1-r 곱하니까 4 빼기 4r이 되고 4r 넘어오시고 2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r이 2분의 1이라는 자,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어. 그런데요. 이것도 바로 뭐가 돼? 등비급수가 되죠. 왜죠? 등비수열을 제곱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냐라고 하면요. 첫째 항도 제곱하면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의 첫째 항은 4가 되겠지? 2의 제곱. 공비도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게 확실히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거 숫자를 n에다 1부터 넣어봐. 그럼 a1의 제곱이 첫째 항이고 n에다 2 넣으면 a2의 제곱이 둘째 항이고 a3의 제곱이 셋째 항이 되는데 아까 a1이 얼마였죠? 2였으니까 제곱해봐. 4 되죠? 그 다음에 a1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면 두 번째 항은 얘네 둘이 곱한 1이지. 그래서 a2의 제곱이 1이 됩니다. 그럼 공비가 얼마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어? 4분의 1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등비수열을 제곱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제곱된다는 사실을 알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an제곱의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1인 거 알아냈으니까 1-r분의 a 공식을 써서 위아래 4 곱하시면요. 4 빼기 1분의 16이 돼요. 그래서 답이 3분의 16이 나오게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쓰래. 그럼 우리 아까 R의 n승처럼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같은 등비수열은 그냥 공비 조건인 공비가 -1과 1 사이다 요것만 적었으면 됐고요. 수렴 조건으로. 근데 첫째 항과 공비가 따로 있는 요런 등비수열 조건이라면은 공비 조건도 써야 되지만 요거 또는 누구도 쓰기로 했죠? 첫째 항이 0이어도 된다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러면 한번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보시면요. 이 2분의 x 플러스 3의 n승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이 첫 번째 r의 n승꼴로 나온 거야. 그럼 공비가 2분의 x 플러스 3이 공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겠고 전체에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2 그럼 6 전체 빼버리자. 빼기 6 빼기 6 빼기 6 그러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 사이에 실수이기만 하면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수렴 조건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R의 n승꼴에 공비가 있으면 공비 조건만 썼는데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얘는 첫째 항이 x고 두 번째 항이 x에다가 1-x를 곱했고 세 번째 항은 거기다 1-x를 또 곱했죠.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 항이 x고 공비는 1-x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1-x인 공비는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인 x는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위에 거 요 부등식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 그럼 여기가 1 되고 부등호 뒤집어지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x-1 되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뒤집어지겠지. 이 상황에서 전체에다 플러스 1을 해보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뒤집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 또는 첫째 항이 0이다 요거 적으니까 이렇게 적는데 요 0과 이 0이 일치하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적을 필요 없이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등호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답이 이렇게 되겠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여기서 끊을게요.